과거 화류계를 말하면서 기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기생의 시작은 고대의 신을 대변하는 제사장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즉 제정일치 사회에서 사제로 군림하던 무녀가 정치와 종교의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생들이 두 손에 칼을 들고 춤추는 건물은 신들린 무당이 굿에서 칼을 들고 뛰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하여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는 소위 기생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생이 되는 계기는 세습이죠. 고려시대가 되면 기생의 신분이 확실해지는데, 기생은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 등록대장에 오르면 천민이라는 신분의 멍에를 벗기 힘들었습니다. 혹은 세습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출가하는 바람에 스스로 기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양반의 딸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조의 관청에 소속되어 가무와 악기 연주, 그리고 성적인 접대를 업무를 담당하던 천인으로 사치 노비였죠. 그들의 가장 큰 업무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악기와 가무를 익혀 각종 연회의 흥을 돋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상대 남성을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가진 특정한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고자 할 때 적절하게 활용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기생은 각이나 성기, 춤을 잘 추는 기생은 무기, 가야금을 잘 타는 기생은 금기, 예술적 재능을 강조할 때는 예기, 시를 잘 짓는 기생은 시기,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는 의기, 절개를 지킨 기생은 절기, 성적 접대의 의미를 강조해서 사용할 때는 창기 등의 표현들이 그런 것들이죠. 또한 어린 기생들은 동기나 소기, 늙은 기생은 노기, 퇴역한 기생을 퇴기라 하였고, 우두머리 기생은 행수기, 서울의 기생은 경기, 지방의 기생은 향기로 구분하였으며, 향기로서 서울로 뽑혀온 기생을 선상기, 이름이 소문나 뛰어난 기생을 명기라 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생과 어울리지 못했으며, 지금의 연예인들의 스타급과 무명의 차이가 있듯이 기생에도 단계별 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1패 기생은 주로 왕족 등 최상류층과 교류하여 풍부한 교양을 자랑했으며 가장 상급의 노래와 춤 등을 익혔습니다. 궁중에서 하는 국가 행사나 연회 때 동원되었고, 시, 서예, 그림, 춤, 노래, 학문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종합 예술인이었습니다. 매창 불매음, 노래는 팔되 몸은 팔지 않는다 라고 하여 정조의 개념이 매우 투철했고, 조선의 신분제 중 천민에 속하였지만 교양이 높아 궁궐에 출입하던 이들인지라 사실상 양인의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당 기생은 임금이 특별히 관직을 내린 관기로 가히 기생의 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이 30이 넘으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주막을 열었다고도 전해지죠. 둘째로 2패 기생은 관기와 민기로 나뉘며, 관기는 문무백관, 민기는 일반 양반으로 상대로 하며 노래와 춤을 추죠. 외모는 무척이나 뛰어나 술시중을 들만하나 가무나 음률의 재기는 신통치 못한 기생들이었습니다. 2패 기생들은 흔히 꽃기생이나 화초기생으로 부르기도 했죠. 이들은 특별한 예기가 없었기 때문에 남몰래 몸을 팔아 생활했고, 은근하게 매춘을 한다고 하여 은근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패 기생들은 대부분 외모만 뛰어났기 때문에 토호들이나 거상들의 애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기생에 대한 기록 중 고급 기생이라 불리우던 인물들은 대부분 2패 기생에 속하며, 가장 유명한 기생 중 한 명인 황진이가 조선 후기에 태어났더라면 이 2패 기생에 속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3패 기생으로 다방몰이라고도 불리었는데, 매춘을 아이의 직업으로 삼는 기생이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인물도 변변치 못하여 매춘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생들이었죠. 이들은 대부분 품행이 좋지 않아 권번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물러난 기생들이라 권번에서는 이들을 기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춘을 했던 기생들은 배란일과 가임기를 계산해 관계를 갖지 않도록 피임을 노력했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 의원에게 무언가를 받아왔는데, 이는 다름 아닌 창호지였습니다. 창호지를 질안에 넣어 자궁의 입구를 막아 정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부드러운 천을 질 속에 넣었다고 하죠. 고위급 관료나 돈 많은 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피임 도구는 다름 아닌 돼지 창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고대 피임법에는 동물의 장기를 피임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돼지 창자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돈 많은 관료들만 사용했으며 너무 고가인지라 한 번 사용한 다음에 그 안에 우유를 넣어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노력하여 피임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신했을 경우 여러 가지 낙태 시도를 했습니다. 세 군데의 남의 집 문턱이나 도둑놈의 지팡이를 갈아서 먹으면 낙태가 된다고 믿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독초를 먹어 아이와 산모가 모두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엄청난 양의 간장을 마시거나 매운 고추를 먹기도 했으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경사진 곳에서 구르며 유산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생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기생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때도 모두 나라의 관리들이 책임 감독을 했죠. 그리고 음악과 무용을 교육하는 전문기관도 있었는데 바로 교방과 장학원입니다. 교방은 고려시대에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악기와 춤을 교육해 궁중의례, 외교사절 접대 같은 국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장학원은 조선 건국과 함께 궁중음악과 무용을 교육했습니다. 수도가 아닌 지방의 기생들은 교방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며 예능을 키웠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특유의 연주와 노래, 춤이 다르죠. 나라에서 기생을 관리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생이 서방을 두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강이 해이해져 조선 중엽에는 기생도 서방을 갖게 되었죠. 기둥같이 튼튼하고 믿고 지낸다는 뜻으로 기생오랍이라는 말도 기둥서방에서 나왔습니다. 기둥서방은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남편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처리해주는 기생의 후원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연예인의 매니저 역할을 했으며 손님이 없으면 기생과 잠자리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전해지죠. 기생서방들은 기생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빨리 일에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 치마를 들쳐 성기를 손님에게 일부러 내보이기도 하고 상스럽게 옷을 발가벗겨 수치스러운 자리를 일부러 마련하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근대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생들은 연극, 영화, 모델, 패션 등 대중문화 예술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적 평판 속에서 예능 활동들은 눈에 띄기 시작했죠. 1900년대 초부터 극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당에서 공연되던 탈춤, 남사당패 놀이 같은 장르가 쇠퇴하고 극장에서 공연하기 적합한 판소리, 창극 같은 장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혜숙, 석금성, 신일성 등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신문이나 잡지, 홍보, 포스터, 전람회나 박람회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 채경이라는 기생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의복의 영향으로 치마가 짧아지고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복장과 여우 목도리를 두른 패션계의 리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90년 초반 일제강점기 시절 왕수복 선우일선은 기생 최초로 대중가수라 불릴 정도로 1930년에 독보적 인기를 받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기생의 춤 또한 건무, 무고, 박전무 등 궁중무는 점차 일본에서 들여온 레뷰 댄스나 서양의 포크 댄스, 사교춤으로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흥을 돋구고 쾌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상 기생들이 사대부들의 수청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한 남자에게 지조를 지킬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우물에 스스로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수청을 거부하다 맞아 죽는 기생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에도 육체적 순결을 지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사람이었죠. 또한 일본의 적장 야무라 로쿠스케를 유인해 함께 투신자살한 임진왜란의 의대 의기로 뽑힌 농계, 항일투쟁 시 독립만세를 누구보다 앞장서 소리 높여 외치던 외구에 굴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기생 황금알을 포함한 충효 정신도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생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들의 존재는 현재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하나의 우리의 문화이자 과거입니다.